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미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발표 속에서도 투심이 되살아난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둔화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희소식도 전해지면서 정규 시장 개장 전 지금 선물 시장도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67,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서 소통도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먼저 챙겨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이렇게 반등에 양시장 모두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이 지금 67,4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새로 생겨나면서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7일 동안 확진자 수의 평균을 내보니까 62,210명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그래프가 되게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급증세가 줄어들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같이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총 3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에 확진자 추이를 유심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외신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이른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민들은 이제 자유가 박탈됐다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 대한 특권과 경제적인 대우 그리고 기술 수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낮은 세금과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자유로운 외환 거래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 금융의 허브로 불렸는데 이번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인해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고요. 홍콩 내 금융 인력들의 대규모 이탈까지 우려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중국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첨예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다음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 not interested, 난 흥미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그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리고 대화할 계획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언제 마지막으로 대화했는지조차도 언급을 하지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CBS 뉴스에서 출연해서 또 나는 중국과 대화하는데 당장 관심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면서 중국에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때문이겠죠. 전문가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에 성공을 할 때까지 반중국 정서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한 11월까지는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의 퇴출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기술 전쟁 속에서 영국이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미국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들은 화웨이의 퇴출 소식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연말까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고 이미 5G 장비를 화웨이로부터 구입한 회사들은 2027년까지 이 장비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국의 결정이 가장 놀라운 이유는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문제 없다라면서 미국의 압박에 불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영국이 선로를 갈아탄 이유가 미국이 이번 5월 달에 발표를 했던 추가 제재 때문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와 협력하는 회사들은 미국의 반도체를 쓸 수 없다라고 초강수를 두면서 영국이 이에 대해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인도, 호주까지 전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은 가격이 넉 달 동안 67%나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금은 20%가 올랐고 또 S&P 지수는 33%가 올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은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상승을 해준 겁니다. 이 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수요는 오르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5월 이후에 주요국들이 공장을 재개하면서 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또 주요 은 제작국들은 광산을 중단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은으로 몰리면서 은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고 전문가들은 당분간의 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 선물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는 0.86%가 상승을 해서 19.698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고 은 트레이딩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먼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산물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오늘은 골드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26% 상승입니다. 3,2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0.5% 오름세입니다. 1,6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15% 상승입니다. 40.3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8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145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정철, 박노주 멘토, 조용호 멘토, 그리고 김나희 멘티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네 분 찾아오니까 스튜디오가 가득 찼는데요. 먼저 우리 조용호 멘토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VR 금융투자 조영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엔데믹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그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좀 시작되고 미국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외신에서 보셨겠지만 뭐 5G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7월 말 미 정부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미중 문제랑 코로나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큰 호재나 악재가 없는 한 좀 지금까지처럼 그래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단타 매매에 집중하시면 마음 편하게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네요. 중국 모멘텀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시 좀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 시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주도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오늘 인사로 해주셨는데 오늘 1시간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시장을 인사말 멋있는 걸 준비했는데 멋있는 거 하기도 전에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하고 있고요. S&P 500 밀리고 있고 나스닥이 밀리고 있고 네. 골드도 조금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 유로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좋은 흐름 아닌데 현재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밀리고 있는 급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박노희 대표님이 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밀리는지 이 박노희 대표님 나오면 좀 불안불안해요 시장이. 그게 잘 가다가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모더나에서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좀 시장을 좀 들어 올렸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퐁당퐁당 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조정 받는 거고 모더나 백신이 전원 항체가 다 생겼다.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근데 왜 모더나는 왜 60대 이상하고 70대 이상 검사 그 분들은 왜 발표를 안 하는지 30명에서 총 60명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노인을 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백신 잡기 위해서 참 일상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방역에서 최전선에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그다음에 의료진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노인 인구를 많이 줄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어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뭐 지금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정철 멘토님의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박노조 멘토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노주 멘토입니다. 네, 일단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드디어 위에서 파란 용암이 터졌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일단 이틀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줬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기술적 조정은 분명히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일단은 기술적 조정이 크게 왔고요. 사실상 저번 주 수요일 날도 방송 중에는 일단 그 매도 시그널을 드린 게 방송 중에는 일단 지수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날 수요일 날 새벽에 일단 500포인트 1,500포인트 초반까지 오면서 그때 아마 트레이딩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단기로.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항상 강조했듯이 일단 중장기 포지션. 자, 어제 1,358포인트까지 나스닥 지수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익으로 뭐 따지면 아마 200포인트, 그래서 아마 800틱 이상 수익들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방송하기 전에 또 이 파란 용암이 터져서 저도 네. 기쁘고 일단 오늘 시세도 제가 또 나오니까 좀 매도를 또 오늘 포지션을 좀 들어가기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일단 지금 좀 지나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또 포지션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자산 가격하고 실물 경제 사이에 심각하게 좀 괴리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계속 부풀려만 가는 거를 거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2000년대 닷컴 그 버블 때랑 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일단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릴 건데 일단 오늘 주목해 주시고 오늘도 일단 좋은 재미있는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날카로운 전략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나희 멘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티 김나희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의 멘토님 말씀 잘 참고해서 트레이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들과 오늘 시장 이야기 좀 간략하게 먼저 나누고 갈까 하는데, 일단 모더나와 관련해서 좀 굉장히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좀 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뭐 논쟁이 아직 있기는 한데요. 뭐 집단도 너무 작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아까 김정철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은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부분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백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끌어올려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뭐 또 짚어볼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금 좀 커질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또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상황을 좀 오늘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우리가 지표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산업 생산 발표할 거고요. 지금 아마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네요. 일단 6월 네, 산업 생산 네.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이 좀 그나마 좀 멈춘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경제 제조업 동향이나 이런 거 보기 딱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쭉 원유 재고 발표가 당연히 있는 날이기도 네.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JMMC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감산하기로 서로 감산합의, 하게 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서 오늘부터 회의하거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래서 유가가 좀 오늘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방 쪽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다 단기적으로 그 얘기 드렸는데 오늘 지금 유가 최근에 밀리고 있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또 뭐가 있냐면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새벽 3시까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다 끝낼 거라서 네. 그 전에 좀 이제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가 완전히 나는 그냥 뭐 충분히 내 트레이딩 자체가 밤새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3시 전에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난 월요일 날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상승 쪽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밀렸는데 네, 네. 상승 쪽을 얘기 드리고 시간 내에 수익을 아주 많이 드렸죠. 그쵸. 근데 영상이 끝나고 나서 새벽에 장 막판에 쭉 물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많은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상승이냐? 그래도 매수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네,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결국 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지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은 이제 좀 등락폭이 좀 생기는 구간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약간 조심하셔야 되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오늘 시간대에 어떻게 트레이딩을 잡느냐, 구간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것도 보자면은 오늘 내일 이제 일정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오늘 지표 상당히 좀 유의하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던 산업 생산 전월 대비해서 5.4% 일단 상승으로 좀 발표가 됐고요. 이렇게 좀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 만큼 이런 부분 좀 짚어보고 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조영구 멘토님은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렵네요. 또 오늘도. 네, S&P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매수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우리 멘티니가 나눴었는데 매수로 보는데 타이밍 놓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S&P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좀 내려가면 3,200에서 3,210선쯤까지 내려가면 1차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표상으로 보면 그리고 3,170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72 지금 여기 찍혀 있는데 내려갔을 때 2차 매수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 따라가기에는 좀 위험한 차트예요. 그래서 섣불리 매도를 가기보단 관망하면서 빠지면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박노주 멘토님께서 완전 전문가시라서 뭐 농담처럼 트럼프랑 트윗하시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면 매도가 불가능해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안전하게 단타로 하더라도
매수를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합 상태로 지금 이게 20분봉인데 120분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기준선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물고 있는데 한번 쭉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매도는 불가능한 차트인데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면 매수 단타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알겠습니다. 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선물 좀 전략을 좀 드려서 바로 저희가 트레이딩 타입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의 멘토님 그리고 오늘 김나희 멘티 네 분의 방향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본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그동안 나스닥이 좀 강했다면 최근에는 나스닥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다우가 어제는 좀 강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제 가치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볼 수 있을지 지수 선물 방향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매수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만 관망 주셨습니다. 자, 왜 지금 관망 보고 계실까요? S&P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S&P 네.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고점 맞고 밀린 자리예요. 밀린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확실하게 매수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돌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 6월 8일, 6월 9일 고점, 그 다음에 7월 13일 고점, 월요일 날 잠깐 이제 환희에 차 있을 때 그때 한번 네. 고점, 그리고 최근에 S&P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적 발표할 때 S&P 기업들 먼저 발표하니까 뭐 이쪽 부분을 먼저 보자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S&P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딱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딱 걸려 있어서 지금 이걸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을 좀 네네. 보여야 그쵸? 추가 트레이딩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스닥은 사실상 저는 사실 이제 퐁당퐁당장으로 따지면 오늘 당인데 네, 오늘 밀려야 되는 장인데 일단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양쪽 지수 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네네. 쉽지는 않아서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골드하고 그다음에 지수하고 동시에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얘기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돈이 몰렸다가 거기 달러에 돈이 다시 빠져서 지수와 골드 같이 들어가고 다시 달러로 돈 빠질 때는 지수와 골드가 다 같이 빼서 지금 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간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눈에 얘기 드리지만 큰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발표한 걸로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된 상태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또 전선을 좀 확대했어요. 단순히 그냥 홍콩 국가보안법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인권, 남중국해 만약에 계속 너네 땅이라고 계속 자꾸 우기면 관련 인사 전부 다 제재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아주 그냥 그냥 서로 말 주고받고 하는 인사치레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 정작 가장 중요한 게 9월 달부터가 위험합니다. 9월에 아마 트럼프가 지지율이 안 오르면 정말 세게 덤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한테 한번 세게 칠 가능성이. 왜냐면 그 전에 세게 던지면 그 다음 달 지표가 깨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 임박해가지고 중국을 좀 많이 세게 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거기까지 카드를 좀 남겨놓으려면 지금은 좀 분위기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이제 백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네네. 이 희망 자체가 이제 어떤 게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이 좋게 해석하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최근에 제가 자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모더나에서 임상 결과를 60, 70대를 발표를 안 했어요. 했는데도 발표 안 했다고 뭔가 이상한 게 있겠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좀 줄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참 방향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한 자릿수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경제를 또 좋게 해석하는 결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오늘 시장을 좀 확인하고 보자. 네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망 의견 주셨고요. S&P는 그러게 오늘 개장하고 좀 장중에는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아까 한 7시 정도부터 해서 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거의 고점에서 약간 저항 맞고 좀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를 해야 매수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고 그래서 좀 개장 후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노조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매수와 매도를 좀 번갈아 드시더라고요. 네. 그 의미가 이제 둘 다 일단은 하겠다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지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셔야 되니까 아까 그 산업생산 지표도 좋게 나왔고 지표들이 아까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일단은 오늘 고저폭이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지금 아직 분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굉장히 지금 고저폭이 좁은 상태에서 위든 아래든지 간에 지금 고저폭이 더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일단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일단 시세 분출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위치상으로도 지금 일단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빠질 것이다. 지금 일단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1713포인트 지금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상승을 했었을 때 770포인트 그 이상 일단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770포인트 이상에서는 다시 우리가 뷰를 매도로 전환해야 된다.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약간 좀 밀리더라도 상승을 한번 주고 나서 그다음에 770포인트, 177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이제 분할로 800포인트, 770포인트 이상 가면 그 800포인트 근처에서 한번 절반 매도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800 이상에서 또 나머지 절반 들어가서 가지고 있으면 또 한번 윗꼬리 주면서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고 있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225포인트인데 S&P도 일단 먼저 상승을 한 차례 주고 3,250포인트 이상은 상승 시세를 좀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에서는 이제 또 눌릴 거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봉을 봤었을 때도 지금 4주 전이죠. 4주 전에 고점이 3,231포인트거든요. 그럼 저항대예요. 아직 지금 그 저항대까지 못 갔는데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시세를 한번 분출을 주지만 3,250포인트가 지나면 이 저항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기술적으로 작용을 하는 저항 매물대를 분명히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거죠. 그래서 3,250포인트 이상에서는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월요일, 화요일 지금 급락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밑꼬리를 말고 쭉 또 한 300포인트를 또 올려줬어요. 네. 지금 이게 사실상 코로나 내린 그 이유는 나스닥 지수가 지금 거품이 일단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사실상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재확산 추세로 가서 나스닥 지수도 급락을 하다가 다시 좀 약간 줄어들었다 이거죠.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제 코로나 증가세 좀 주춤하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다시 끌어올려 줬는데 그리고 2, 4분기 어닝 그 시즌에 신호탄 쏘아 올린 게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에서 네.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 심리를 부추겨 줬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이제 0.6% 상승을 했거든요. 네. 3개월 동안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매수 심리를 부추기면서 이제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증가세에 맞물려서 지금 실적 시즌도 나왔는데 지금 혼조예요, 사실상. 사실 증가하면은
다시 악재로 좀 돌변을 하면서 내려주고 다시 좀 주춤하면 다시 이게 호재로 반영되면서 올라간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사실상 아까 김정철 멘토님이 얘기했듯이 퐁당퐁당장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장기적인 뷰를 항상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 연준에서 4개월 동안 돈을 푼 게 지금 3,600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풀고 있는 게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면 도리어 지금 연준 때문에 자산 시장이 계속 부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주식 채권 시장으로 돈이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모이고 있다가 연준에서 다시 정책을 전환을 하면 사실상 경제가 다시 좋아지더라도 이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발언 자체가 이제 긴축으로 좀 가는 게 나온다면은 갑자기 이제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지금 회사채랑 기업 공개 시장에서 지금 계속 그 이상 과열 현상이 생기는 게 지금 연준에서 지금 회사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투자 등급을 사들이면 되는데 이제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까지 우리가 지금 사들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연준이 우리가 사들일 때 빨리 찍어서 내놓자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도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지금 현재 21.5배까지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의 지금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지금 2분기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222조 원인데 이게 2014년도 이후에서 지금 현재까지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나돌고 있냐면은 지금 닛산 자동차를 벤틀리 가격에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닛산 자동차를 닛산 가격에 사야 되는데 지금 부풀려진 가격에 산다 이거죠. 지금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업 공개 시장도 과열되고 있고 회사채 지금 시장도 과열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물 경제랑 지금 자산 시장이랑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괴리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지금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는 현상. 이게 아까 거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지금 금융안정보고서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요 선진국하고 주식 채권 시장에서 시장 가격하고 실제 가격이 지금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시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장기적인 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뭐 장기까지는 아니라도 중기뷰는 일단 좀 약간 하락으로 좀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한순간에 그 하락이 나올 때는 어저께 월요일 화요일 보셨잖아요. 밀면은 그날 하루에 밀리는 포인트가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3%, 4%도 밀릴 거거든요, 하루에.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차를 두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뷰를 가지고 있어야 만약에 급작스럽게 시장이 내가 매수를 잡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시장이 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마냥 뷰를 안 가지고 있다가는 하다가 손절도 못하고 그냥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뷰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뉴욕 지수 개장을 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다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는 1% 넘게 지금 올려 세우고 있고 나스닥은 0.7%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2% 상승입니다. 3,2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5% 상승입니다. 1,726.50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67% 상승입니다. 40.5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26% 하락세입니다. 1,80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9% 상승입니다. 1.146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 372포인트가량 올려세우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죠. 분기 실적 호조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끌어가고 있고 역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EU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유럽에서 이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 일단 좀 플러스권에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시장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김정철 멘토님 그리고 박노주 멘토님 의견 좀 들었는데 자, 조용호 멘토님은 이제 개장 후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S&P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좀 네? 빠지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까 박노주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딱 좋은데 네? 저는 좀 새가슴이라 매도 찾다가 매수로 전환하고 뭐 퐁당퐁당 하셨는데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매도까지는 좀 보기 힘들었어요. 네. 좀 새가슴이라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1차 매수를 3,200선 조금 위에서 한번 보시면 일단 매수로 제가 들었는데 보시면 그 밑으로 잘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3,170선이나 72쯤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셔도 오늘 조금 괜찮게 매매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이 네. 오지 않으면은 네, 들어가지 네,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드렸던 전략 그대로입니다. 3,210선 눌림시의 매수 그리고 2차 자리로는 3,170선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매수 눌림시의 매수 전략을 드렸지만 그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주 멘토님은요. 지금 개장 후의 상황 어떻게 볼까요? 개장 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별로 안 움직였어요. 별로 안 움직여서 굳이 여기 트레이딩 구간에 열심히 트레이딩해봐야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럼 쉬어야 되냐? 관망도 투자인데 꼭 쉴 필요는 없으시고 유로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네. 급등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16 최고 1.1625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고 있고 지금 유로존이 지금 이렇게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표가 좀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지표가 좀 잘 나왔어요. 중국 지표가 잘 나왔던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지표 잘 나왔는데 왜 유로존이 왜 뛰냐. 근데 중국이 수출이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쵸.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서프라이즈 이면에는 뭐 미국하고 약속시키려고 별의 별짓 다 한 것도 있긴 한데 막 싫은데 산 거죠. 그냥 얻다가 놓을 데 없애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로존의 이제 수입 양도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부분. 그럼 두 번째는 중국이 허위 제재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이제 통신 장비는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깔린 거 싹 다 바꿔야 돼요, 통신 장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신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에다가 추가로 더 만들고 더 넣고 더 넣고 한 식으로 2G, 3G, 5G까지 가는데 장비 자체를 아예 다 바꿔버리면 아예 통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쓰이겠죠? 근데 이걸 뉴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허위 안 쓰겠다 결국 결정되면 엄청난 양의 투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유가 이제 탈퇴한 나라만 뭐 생기는 상황이었다라고 요즘 흐름이 갔었는데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가 이제 가입하려고 하고 있죠. 유로존 가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2023년에 가입 목표로 지금 세팅하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늘 유로 트레이딩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네. 뭐 지수는 사실 크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1701.50 정도 되겠네요.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깨지면 한 여기까지는 한번 매도 한번 봐보는 단기적으로 매도 봐보는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폭이 워낙 짧아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수익 날 게 많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라히멘티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아까 매수 의견을 들었는데 자, 지금 일단 아까 저희 시작할 때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S&P 500 지수 제가 들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 조용호 멘토님이랑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멘토링을 잠깐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봤는데 네. 매도 단타를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매도를 들어갔다가 제가 저도 새가슴이라 청산을 하고 300불 정도 손익 보고 청산하고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네. 계속 하신 거예요? 네네 수익 청산하고 진입가고 나왔는데 이제 청산가 얘기해 주시면 네. 참 편할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저도 한번 구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까 진입은 일단 네. 3,231선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청산을 어디서 했을까요? 청산일 3,224.25선에서 청산을 하고 나와서요. 344불 손익 보고 나왔습니다. 3,224에서 청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개장 후에 일단 청산을 한 것 같아요. 개장 바로 직전에 청산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계속 영리한 떨어지고 트레이딩이네요. 있어서 영리한 네. 트레이딩이에요. 왜냐면 네, 네. 굳이 개장하면서 리스크를 거기까지 네, 가져갈 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영리한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의 전략은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크루드 오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 현재 한 계약씩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크루드 오일은 430불 정도 손익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은 500불 정도 손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오늘 네. 어떤 전략으로 진입하셨어요? 나스닥은 제가 멘토님들 말씀을 듣다가 네. 혼자서 여기서 들어가면 좀 적절하겠다 싶어서 매수로 들어갔는데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입을 네. 어디서 하셨어요? 진입을 제가 1713.25포인트에서 진입을 했고요. 네, 200불 정도 손실 보고 있습니다. 713.25의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매수로 한 계약 진입했습니다. 네. 자, 박노주 멘토님. 지금 일단 S&P는 수익을 보고 나왔고, 우리 라이멘티가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13.25선에 매수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들어 올리고 있네요. 네네. 지금 어차피 지금 좀 박스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 20포인트 올라갔어요. 네, 아까 18에서 20포인트 올라서 한 80픽 정도 되는데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수익 받다가 내려갔었을 때 또 아까 조용호 멘토님 아까 밑에서 좀 잡아라. 네. 좀 매수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아마 좀 박스 밑에서 지금 한 1690선 그 정도에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매수를 하면 한 20포인트 정도의 간격으로 좀 청산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예. 좀 간격이 20포인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20포인트라도 곱하기 4하면 80틱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간을 가져가서 수량 조절을 하면서 청산 그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라이멘티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라이멘티는 얘기하셨을 때도 지금 이제 S&P는 매도를 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나스닥은 그러면 어차피 해칭이 되니까 나스닥은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아까 713포인트에 매수 되게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불기둥이네요, 해주셔야 불기둥. 돼요. 그러네요. 네, 청산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많이 올라왔거든요. 3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청산 좀 해주시고 수익 가져가시고 네. 그래서 해주시고 지금 좀 들어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77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거기까지 딱 맞고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지금 75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절반이라도 청산을 하시면서 하면서 본전을 걸어놔라. 항상치의 원칙. 절반은 본전을 걸자. 그래야지 나머지는 수익을 보여 나머지는 한 푼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713포인트 아까 같이 진입하셨다면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걸어놔야 되겠죠. 본전을 걸어놓고 진행을 해라. 지금 청산한 다음에 나머지는 내려오더라도 손실을 안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매도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77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70포인트에
이상 되면 나오면 절반 정도 매도. 그다음에 아까 1,800포인트 이상 가면 나머지 또 절반을 넣어서 꽉 채우는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손절을 대략적으로 좀 길게 좀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 중장기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사실상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920포인트 정도 손절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이긴 해도 저는 이게 약간 버텨주면 손절을 안 걸고 가는 건 아니니까 버텨주면 다시 한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0~400포인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황금로봇 신호도 지금 매수 시그널 나와서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 뷰거든요. 청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뷰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청산 다 하셨을 것 같고 지금 거의 1,770포인트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으니까 다 청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매수는. 왜냐하면 갑자기 급락할 수 있는 장이 전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청산 다 하셔서 수익 안전하게 가져가시고 이제 더 위에서 이제 보수적인 매도로 이제 또 해주시면 또 새벽에 다시 윗골이 나오면서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을 이렇게 좀 그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거의 770까지 가까이에 왔다가 677.25 찍고 지금 5분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조금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770 이상에서는 좀 매도 전환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아까부터 매수를 했던 분들은 이미 좀 청산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770 이상 그리고 800 근처에서도 분할로 좀 매도로 진입을 하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멘트는 아까 청산했을까요? 네, 멘토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청산을 하고 나왔고요. 네. 1,746.25선에서 수익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660불 손익 보고 나왔습니다. 660달러 나스닥 오늘 매수로 진입을 해서 660달러 지금 수익을 내고 청산을 했고요. 지금 박노주 멘토님 지금 이제 나스닥이 한 40선까지 밀렸거든요. 이대로 이제 좀 빠진다고 봐야 될 거 아니면 좀 기다려 두고 더 봐야 될까요? 네,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부 때 그죠? 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섣불리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더 슈팅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슈팅 더 나온 다음에 확실히 슈팅이 쫙 나온 다음에 좀 꺾이는 흐름 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중간부터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P도 간단하게 마치기 전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아까 이제 좀 올렸다가 빠질 거다라고 오늘 일단 S&P, 나스닥 모두 그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S&P를 3,250선까지 좀 올렸다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개장 후에 사실 움직임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얘는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 S&P 같은 경우도 지금 S&P가 도리어 더 좀 지지가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S&P가 더 무거우니까요. S&P 500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아직도 여전히니까 매수 뷰를 좀 보시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250포인트 정도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S&P는 한 10포인트 단위로 좀 수익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벌써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잠시 쉬는 시간 갖고 2부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장 지켜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